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이 양이 아닌 밀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 생산성과 기술 확산 속도에서 글로벌 선도국을 앞서며 독특한 성장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가 발표한 AI 인덱스 202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14.31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모두 앞선 수치로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특허 수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인구를 고려한 혁신 효율성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AI 활용 확산 속도 역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생성형 AI 이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25.9%에서 하반기 30.7%로 4.8%포인트 상승하며 조사 대상 30개 지역 가운데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률 순위도 25위에서 18위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AI 모델 출시 건수에서 한국은 5건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용 로봇 도입 규모에서도 세계 4위를 기록하며 AI 기반 자동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책 대응 역시 적극적입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25년까지 총 17건의 AI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요 20개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입법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기술 발전과 함께 안정성과 윤리 기준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허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용 지표에서 한국 특허의 미인용 비율은 42%에 달해 미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술의 글로벌 파급력과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격차도 뚜렷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는 2,859억 달러로 중국의 23배에 달했으며 한국은 17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자본 규모에서의 격차가 기술 경쟁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재 구조 역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한국 AI 인재의 80% 이상이 남성으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며 조직 내 AI 교육과 관리 체계도 주요 국가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고밀도 AI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투자 확대와 인재 다양성 확보, 기술 영향력 강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엔스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미토스로 인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잇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도 AI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자율성을 갖춘 AI 에이전트 모델인 미토스가 금융 전산망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과 금융행위감독청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긴급 협의에 들어갔으며 향후 2주 내에 주요 은행과 보험사, 거래소를 소집해 방어 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4월 7일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월가 대형 은행들을 불러 미토스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AI의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금융 시스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미토스는 기존 AI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에서 93.9%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클로드 오퍼스나 GPT 5.2 등 경쟁 모델들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라 답을 내놓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조사와 코딩, 테스트, 그리고 보고까지 수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성이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직전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테스트 과정에서 미토스는 스스로 제한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기 위해 시스템 내부 정보를 탐색하는 이른바 탈옥 행태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보안 장치를 무력화한 뒤 자신의 활동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토스가 인간 전문가가 수개월 걸릴 제로데이 취약점 분석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미토스가 사이버 공격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도 대규모 해킹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우려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핵무기에 비유하며 기술의 양면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엔스로픽은 모델 공개를 전격 보류하고 애플과 구글 등 40여 개 기업만 참여하는 제한적 테스트인 프로젝트 글라스윙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토스급의 강력한 AI 모델이 향후 18개월 안에 여러 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인공지능이 인간 해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많은 취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이자 전 수원대 교수는 최근 기구를 통해 중동 분쟁의 근본적 해법으로 정당한 보상과 역사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소장은 2000년 전의 역사를 근거로 현재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 논리가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러한 특수 논리가 승인될 경우 전 세계적인 영토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몽골은 유라시아 대부분을, 이란은 중동 전역을,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역사적 권원으로 주장하며 총칼을 들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8년 동안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마주한 것은 보상이나 사과가 아닌 봉쇄와 정착촌 확장이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상을 거부하는 이면에는 보상을 인정하는 순간 추방 사실을 시인하게 되고 이것이 난민의 귀환권 요구로 이어져 국가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략적 공포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소장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보가 지닌 자기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과거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 폭력의 피해자였던 민족이 이제는 강자의 논리로 타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후 독일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800억 유로 이상의 배상을 실천하며 국제사회에 복귀했던 사례를 들며 정작 그 배상의 수혜자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만든 피해자들에게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역사는 패자가 납득하지 못한 일방적인 해결책이 더 큰 참극을 불러왔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대전 후 독일을 압박했던 베르사유 조약이 2차 대전의 씨앗이 된 반면 패전국을 일으켜 세운 마셜 플랜은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가자 지구의 비극은 보상이 거세된 무력 진압이 낳은 결과이며 억눌린 분노는 지하에서 더 날카롭게 벼려질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장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원칙 없는 지지를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없는 공습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 상황은 국제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장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역사적 인정이 선행되지 않는 어떠한 합의도 다음 전쟁을 예약하는 시한폭탄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 보상에 나서는 것만이 인류 공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기술 낙관론의 상징인 레이 커즈와일이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파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커즈와일은 최근 미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컨퍼런스 휴먼 X 대담에 참석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수준에 도달하는 이른바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가 불과 3년 안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GI의 정의에 대해 일부 모호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늦어도 2029년까지는 확실히 실현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2005년 자신해져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인공지능이 실제 사람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화하는 튜링 테스트 통과 시점을 2029년으로 예견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입니다. 커즈와일의 전망은 단순히 지능의 발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생물학적 한계, 특히 수명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커즈와일의 주장에 따르면 오는 2032년 이후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수명 연장 속도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른바 수명 탈출 속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생물학적으로 1년의 수명을 잃게 되지만 2032년경에는 매년 발전하는 의료 및 나노 기술을 통해 잃어버린 1년을 온전히 되돌려받는 시대가 열린다는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노화로 인한 사망이 사라지는 인류사의 유례없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커즈와일은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인간의 뇌와 AI가 융합되어 자신의 사고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30년대 중후반에는 별도의 수술 없이도 AI가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뇌에 침투하여 인간의 지능을 확장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그는 현재 집필 중인 신작 AGI가 왔다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활용해 자신의 새 책 내용을 물었을 때 제미나이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신의 구상을 정확히 파악해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의 창의성과 융합될 수 있는 수준의 창조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커즈와일이 그리는 미래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특이점의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3년 뒤 찾아올 지능의 혁명과 8년 뒤 시작될 수명의 영속성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